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디오 채널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오랜만에 바이오제약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일동제약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따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종목 분석 영상의 내용은 저희 주관적인 의견이고, 이를 활용한 매매 시 모든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동제약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시가총액은 오늘 기준으로 5,403억 원,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고 코스피 순위로는 338위, 그리고 외국인 보유 지분은 5% 미만이기 때문에 수급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종목이고, 이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그리고 의약품 원료,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아로나민 시리즈 있죠. 그리고 사미온, 후루마린 등의 기존 주요 의약품의 국내 매출을 유지, 확장함과 동시에 수출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투자 모멘텀을 좀 살펴보는데, 저는 최근에 이 엄청난 대량 거래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모멘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투자 모멘텀은 최근에 이제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 변이 코로나가 급속도로 좀 펴지면서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5,000명을 동시간대에 넘어가면서 가장 높은 이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세에 힘입어서 치료제 관련주들의 관심이 시장에서 대폭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일동제약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해당 기사 내용 살펴보면, 오늘 국내 기준으로 이 코로나 확진자 수 5,817명이라고 하는데, 주말에 나온 그 수치고 오늘 월요일 평일 기준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누적 확진자 수는 52만 명이 넘어가는 상태고, 중증 환자의 경우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때문에라도 치료제가 꼭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뉴스 보니까 유재석 씨도 코로나로 돌파 감염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백신도 백신이지만 치료제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그 관심주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자 모멘텀,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일본 제약사 중에 시총 30주 정도 되는 일본 제약사 시오노기 제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랑 공동으로 현재 일동제약이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임상 2상 3상이 이 동시에 승인이 됐습니다. 임상 2상 3상의 시험을 이제 국가적으로 승인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이 시오노기 제약이 올해 연내에 이 코로나 치료제를 긴급 사용을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관련 종목으로서 일동제약이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이 사유가 일동제약의 주가 상승에 가장 큰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 보면 시오노기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공동 개발 착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국내 임상 시험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받은 상태고요. 일동제약은 한국에서 무증상 환자 및 경증, 그리고 중증 환자 200명 이상 등록을 해서 임상에 착수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오노기는 일본과 싱가포르 등에서도 동시에 또 임상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백신과는 다르게 치료제는 그 임상 기간이 더 짧기 때문에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내년 4월 이전까지 국내에서 판매를 시작할 수 있게 모든 것을 완료하겠다라고 하는데, 시오노기 제약은 일본에서는 연내에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이미 생산을 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도 있어서 좋은 시너지가 나면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 시오노기 제약과 동시에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 장점은, 미국의 머크나 화이자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회씩 4알 혹은 5알을 먹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일주일가량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 시오노기 제약이랑 일동제약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이 코로나 치료제는 하루에 하나만 먹으면 된다라고 하죠.
하루에 하나씩 5일인가 이렇게 투여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한 그 코로나 치료제고, 다른 제약사에 비해서. 그리고 시오노기 제약이라는 회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시총만 해도 30조 가까이 되는 회사예요. 그리고 원래부터 주요 사업 자체가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고, 매출도 3조 가량 나는 아주 엄청난 회사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중소형 개발사가 아니라는 거,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투자 모멘텀은 기존의 이제 일동제약의 파이프라인의 개발 과정이 견고하게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신사업에 대한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 또 기사가 나온 내용 보면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기사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13일 업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지난달 말 자사에 GLP-1 수용체 작용제 및 이 용도라는 이름의 특허를 출원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약의 이 줄임말이 GLP-1인데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라고 하는 약인데, 이 한마디로 당뇨병 치료제예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글루카곤의 분비를 억제하는, 그래서 이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추가적인 다른 기사 내용을 보면 500억대 한 계양제 넥시움 판매도 나서고 있다고 하죠. 이 기사도 최근 기사인데, 이 넥시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아스트라제네카의 넥시움이라는 약품인데, 이것에 대한 국내 판매를 나선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약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가 판매를 전담하고 있었던 약이에요. 대웅제약이 2008년부터 판매하고 있었던 약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아스트라제네카와 대웅제약이 넥시움의 판매에 대한 판권을 공동 영업을 종료를 함으로써 일동제약이 이제부터는 이 넥시움이라는 약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알아주시고, 또 이제 신사업 관련된 기사 내용도 보면 반려동물 헬스케어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사회에서도 사업 논의 후 가결이 된 내용이라고 하고, 그래서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반려동물 헬스케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꼽고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품목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유산균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투자 모멘텀으로는 지금 3세 경영체제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윤흥섭 신임 부회장이 취임을 했는데, 이 윤흥섭 신임 부회장이 가장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강조한 내용이 신약 개발이나 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크게 하겠다, 이 내용을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기사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면, 새로 이제 취임한 윤흥섭 대표 부회장 승진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기사 내용은 11월달 기사인데, 올해 1일자로, 이번 달 1일자로 부회장으로 승진했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일동제약의 신약 개발 및 R&D 경쟁력 강화를 주도하고 있었다고 하죠. 윤흥섭 신임 부회장이요. 그래서 연구개발 조직을 정비하고 관련 투자를 대폭 늘려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동제약은 기업 분할로 신약을 위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5년간 R&D 투자 금액을 늘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동제약이 이 연구 개발비를 보면 2017년도에는 483억 원, 2018년도에 547억 원, 그리고 쭉 늘어나서 2020년도에는 786억 원까지 늘어났죠. 상당히 R&D 비용을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일동제약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R&D 증감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죠. 국내 바이오 제약사 중에서. 금액으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이 가장 R&D 그 금액이 큰데, 증감률로 봤을 때는 일동제약이 가장 높은 증감률을 기록했다고 이렇게 기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동제약은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지난해 3분기 11.5%에서 7.6% 늘어난 19.1%, 매출액 대비 R&D 비중 순위에서도 19%라고 하죠. 전체 매출 대비해서 연구개발 비용으로 쏟아붓는 금액이 20%가량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동제약의 올해 파이프라인이 10개로 늘어났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암과 당뇨병, 그 다음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미래에 좋은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알아두시고 노인성, 황반변성, 그리고 녹내장, 파킨슨병 등에 대한 타겟으로 주요 파이프라인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동제약의 R&D 투자가 상당히 공격적이고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저는 충분한 투자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섹터와는 다르게 R&D 비용이 중시되는 섹터는 바이오제약 섹터예요. 그래서 바이오제약 섹터는 향후에 5년, 10년, 길게 보면 20년 이상을 보고 투자를 이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오너가 마음을 먹고 R&D 비용을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투자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해당 종목의 특성상 현재 이제 바이오제약주 이 일동제약의 특성상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수익성 구조가 아직 크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작년까지 또 적자가 이어지고 있었고, 물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흑자가 이어졌지만 작년, 재작년은 적자였고, 올해 이제 흑자 전환할지 여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R&D 비용을 투자하기 때문에 추후에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개발된다든지 여러 강력한 호재가 나올 수 있다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동제약의 투자 모멘텀을 줄여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변이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으로 인해서 치료제 관련주가 부각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 투자 모멘텀은 일본 제약사 시오노기 제약과의 공동 개발, 코로나 치료제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인데 임상 2상과 3상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향후 2, 3개월 내에 마무리되고 판매가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기존의 파이프라인의 개발 과정이 상당히 견고하고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3세 경영체제로 윤홍섭 신임 부회장이 취임을 했는데 가장 강조한 부분이 R&D 투자 비용이고, 업계 제1의 그 R&D 비용 증감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서의 투자 모멘텀도 상당히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상장 이후에 거래량이 지금이 최대치의 거래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월봉으로 봤을 때도 상장 이후에 역대 최대 거래량이죠. 12월 거래량 현재 진행 중이고, 이렇게 최대치의 거래량이 나온 이유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오노기 제약과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 공동개발이지만 사실상 시오노기 제약의 기술력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시오노기 제약 같은 경우에는 연내에 일본에서 코로나를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한다고 하죠. 당연히 일동제약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단기적인 거래량 급증이랑 상승으로 현재 단일가가 진행이 중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이 매수세가 투자된 종목은요, 단일가 종료 이후에 5일선, 21선 크게 이탈하지 않고 저는 우상향이 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매수 주체 세력의 이탈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단일가에서도 상당히 견고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 중간중간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도 상당히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역대 최대 거래량, 그리고 이평선의 배열도 하나둘씩 정별로 전환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수급상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해당 종목의 중장기적인 상승을 보고 있고, 적어도 코로나 치료제가 판매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을 했던 4월 이전까지, 혹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이번 달과 다음 달 정도까지는 주가의 방향성이 강하게 우상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시총에 대한 얘기는 좀 말씀드리기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바이오제약주의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 치료제로 테마를 엮을 경우에 굉장히 급등이 크게 나와요. 가장 가까운 예로 바이오니아나 아니면 한국 BNC, 그리고 뭐 잘 알고들 계시는 신풍제약 같은 종목이 있겠죠. 하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동제약의 현재 수급 굉장히 양호하고,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 치료제 진행 중인 회사가 모두 나가 떨어진 상황이죠. 여기서 일본의 바이오제약 기술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공동개발이라는 것은 상당히 재료가 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3상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서 마무리될 확률이 가장 높은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시총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4, 5만원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장기적인 부분까지는 말씀드리는 게 다소 애매하지만 일단은 내년 4월 이전에 4, 5만원 정도 이상의 주가는 충분히 가능하다. 단지
변동성이 매우 심할 수 있으니까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뭐 무조건 사라 절대 그렇게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코로나 치료제 대장주로서 이 종목이 어떤 흐름을 보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이제 단일가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26,000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단일가가 해제가 되죠. 그래서 그 이후의 움직임이 저는 이제 실제로 진짜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세종 메디칼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갔는데 이렇게 또 끌어주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일동제약도 향후에 더 좋은 움직임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주가가 어떻게 또 형성이 되는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서 좀 제가 추가적인 영상을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해당 종목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종목 분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